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떨어졌습니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0.8%, 공산품은 0.2% 하락했습니다. 전력, 가스, 수도 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서비스 가격은 0.1%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성격을 갖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부정적인 가계 상황이 정치와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가계의 소득, 일자리, 그리고 자산 등의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고 가계 경제의 위축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기반을 약화하고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4월 무역 수지는 4,817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8,28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흑자인데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제조장치와 부품 등 반도체 관련 수출이 계속 신장세를 보이는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즉석식품과 라면 등 간편식품 가격은 대형마트가 가장 싸고 또 편의점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과 편의점 등 80곳에서 38개 간편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같은 제품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이 최대 44% 넘게 차이가 난다며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서 판매 가격과 할인 정보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우리 거래소는 2300선을 다시금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3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잘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2300선 정도에서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체크를 좀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이런 대외 변수는 우리 경제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개선이 뚜렷하고요. 또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은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기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300선이라는 천장을 뚫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 살펴보면서 대내 변수, 대외 변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00선을 터치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2298포인트입니다. 2300선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2298.8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포인트 상승입니다. 0.45% 상승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잘 달리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중 흐름들 보신다면 장 초반에 2300포인트 터치를 했습니다. 2303포인트 고점 찍혀 있고요. 이내 2294포인트까지 10포인트 정도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2290포인트대 위에서 2300포인트대를 터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0.8포인트만이 모자란 2299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주체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1225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개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은 691억 원, 기관은 866억 원 팝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 동시에 사고 있고요. 투신만이 342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사항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전 초반에 큰 무리 없다,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2.21% 강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네이버도 1%대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전력이 소폭 하락,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상승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좀 재편될 수 있다,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포스코 5% 넘는 급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도 가격 메리트 부각이 되면서 13만 원대 터치를 합니다. 자,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상승 아니면 보합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보합입니다. 화학주들이 오늘 잘 달립니다. LG화학, SK케미컬, 한화케미컬 모두 잘 달리는데요. LG화학 역시 1.4%대의 강세, SK텔레콤은 1%대의 강세를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642포인트,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거의 0.02포인트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 비해선 좀 더디게 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44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641포인트, 그리고 현재는 642포인트의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이 605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77억 원 소폭 팔고 기관이 460억 원 정도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전 주체는 모두 매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소폭 하락합니다. 94,000원대고요. 카카오가 이제 10만 원을 800원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 카카오택시 지금 얘기 나오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CJENM은 8만 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네머블 게임즈의 지분이나 이런 상장 이후에 이슈들이 조금 주춤한 것들도 아마도 영향이 좀 있겠죠. 메디톡스는 0.6% 하락, 로에는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컴투스 상승하고요. SFA, 휴젤은 소폭 하락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1.5% 상승, 파라다이스가 그동안에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오늘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2%대 낙폭이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CJ홈쇼핑 각각 0.5%, 1.3%대 낙폭이 있고요. 원익 IPS가 오늘 3%대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합니다. 1116원 80전, 10원 40전이나 급락하면서 0.92% 하락입니다. 원화의 강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증시 국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국외적으로는 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론인데요. 일단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확산이 되는데 재밌는 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도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심리에 대한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들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특히 유로존 쪽에 프랑스 대선 등을 앞두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상승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만, 다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프랑스 대선은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반 EU 성향을 가진 정당들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예기치 못했던 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특히 러시아 쪽에 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시장의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의회 구성을 보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지형상으로 놓고 보면 탄핵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탄핵의 어떤 여부보다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사실상 국정 지지율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탄핵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친성장 정책에 대한 이제 그 드라이브가 좀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우려가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무게를 두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1분기 어떤 기업 실적이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 뭐 S&P 500 기업 중에서 보면 지금 한 4분의 3 정도 기업들이 지금 실적 언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여전히 좀 양호한 상황, 또 경제 지표도 5월 초에 확인했던 것보다는 지금 5월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뭐 고용이라든가 뭐 주택시장,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좀 위험성 선호 심리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뭐 이와 같은 어떤 상승 추세가 어떤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리스크는 확실한데 그 외에 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전자산보다는 좀 리스키한 자산들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 국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81%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일에 예정이 돼 있는 금통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금통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저희가 뭐 변수나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사실 통화정책보다는 이제 재정정책 쪽인데요. 뭐 지금 기준금리가 1.25%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려가지고 뭐 성장을 이끌 만한 어떤 한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통화정책의 기조 자체는 가계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환율 쪽이라든가 어떤 가계부채 리스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쪽은 이제 재정 정책, 뭐 추경 편성을 통한 어떤 재정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인선 등이 좀 어쨌든 좀 인선 쪽에 그러니까 조직 내각 구성을 좀 빨리 어떤 진행 속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은 계속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쨌든 국내 수출이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어느 정도 호조세를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비 심리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는 어떤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향후 어떤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여지가 없는지 지금 민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률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을 어느 정도 지금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은 뭐 생각보다는 계속 좀 호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내수 쪽 특히 이제 센티멘트 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일러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지수 레벨에 대한 뭐 부담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뚜렷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뭐 하방 리스크가 크지도 않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이 정도 2,300선에서 더 빠르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뭐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 우상향하는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수출주들이 뭐 지난주까지 좀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뭐 유가를 포함해서 뭐 철광석, 기초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이 아주 우호적인 흐름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수출들이 조정 국면 시에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3분기, 그러니까 조금 더 중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정책이 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선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한두 달의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좀 대형 수출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부분은 조금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돌다리 두드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쪽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떠들썩한데 특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 것 같은데 특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 임명에 대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나를 밀어라. 그리고 내통은 없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언론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플린 전 그 보좌관을 포함해서 트럼프 캠프의 그 참모진이 대선 기간 동안에 최소 러시아 측 인사로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18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 그 선거 때까지 정치적 이슈로 계속 몰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946년 이래로 미국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여당의 하원 중간 선거에서 평균 36석의 의석을 잃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을 바꿀 수 있는 절의 기회인 만큼 트럼프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라고 맞서고 있고 의회에서는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실제로 보이십니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 탄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희박한데요. 아무래도 그 탄핵을 하려면 하원의 과반수,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80% 정도로 상당히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공화당이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사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후계자로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권 운영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은 베넌 수석 전략가라든지 나바로 국가통상회의 위원장과 같이 좀 다소 과격한 강경론자들이 백악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좀 친화적이고요. 정부와 의회 간의 그 협상 능력도 매끄럽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은 더 완전체가 가까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는 탄핵 과정이 좀 길어지거나 그리고 그 트럼프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전국 경색이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밤새와 같은 재정 정책이 대폭 그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더 뚜렷해지게 되겠고요. 또 그 대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엔화 자산, 금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일정 궁금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특검 얘기 나오니까 자동차주들은 지난주에 상승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먼저 세계 경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금융시장에 여전히 그 과잉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게이트로 인한 혼란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원고 엔고 압력도 좀 일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화와 엔화는 그 트럼프의 그 러시아 게이트보다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통화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혼란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올해 환율 상관관계로 봤을 경우에 향후 3번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원화는 1달러에 1,150원, 엔화는 115엔대 전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좀 다소 순풍이 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걱정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그 현재 특검 정국을 돌파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북한과 같은 그 군사 옵션을 검토를 한다든지 한미 FTA 재협상을 가속화시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는 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국에서는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일단 미 증시에는 큰 영향은 주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영향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정치적 혼란이 계속이 진행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 좀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은 발생 그 초기서부터 사인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50% 정도 그 기간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 폭락은 정치적인 혼란보다는 세계의 1차 석유 쇼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후퇴기에 들어간 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쇼크가 경제나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의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법인세율을 15% 낮추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은 한때 18배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직전인 16.5배 수준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률은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가 그 과잉 재고 상태가 아니라 기업 투자 심리도 별반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2% 성장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요 기업의 예상 주당 순이익 증가를 보면은 3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실적이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로 인해서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올해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반드시 줄 것 같은데 이쪽에는 방향성이나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언뜻 생각하면은 편익성 달러 약세가 찾아와야 하지만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 달러가 연동된다는 점은 투자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략에는 변화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여전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재고 순환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3차례 그리고 또 내년에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1,150원에서 1,11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수그러들고 정책 금리가 좀 올라도 장기 채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앞으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금융 경색 속에서 경기 후퇴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차 축소에 투자가 여러분들은 좀 오히려 지금서부터 좀 서서히 체크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금리차 축소 쪽에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이제 유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화학 관련주들, 정유주들의 흐름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오펙 총회 있습니다. 감산 연장 결정이 예측대로 나게 된다면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올라갈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우디뿐만 아니라 비오펙 회원국인 러시아도 협조 감산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8년 3월 달까지는 감산이 그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페크 같은 경우에는 석유 생산을 4월 달에는 하루 3,173만 배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작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합의된 생산 쿼터보다도 77만 배럴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감산했던 내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이런 협조 감산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유 수급은 수요 초과 쪽으로 전환할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에서 60달러까지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수일 오일 생산이 지금 늘고 있고요. 비오페크 쪽에서 공급 물량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유 생산량이 930만 배럴, 내년에는 1000만 배럴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일 오일을 생산하는 리그 가동 대수는 17주 연속 증가한 712기로 지난 2년간 최고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수급 균형을 보이겠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석유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급 사항 때문에 뉴욕 상품 거래소의 비상업 부분의 원유 선물 순매수 잔고가 최근 들어와서 좀 감소를 했는데요. 매도 주문이 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45달러에서 55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에서 국제유가는 움직이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전달 고점 대비해서 7% 급락이 있었다고 하고요. 채권시장도 국제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등이죠.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쯤 이게 안정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다시금 손실을 만회하게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당국이 자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버블의 주범인 레버리지 거래를 해소를 중국 정부가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기 자금들의 역류 현상들이 계속이 일어나면서 시중 자금난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마저 거품이 좀 빠지면서 불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시장까지도 현재 중국 프레이들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의 목적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때까지 그림자 금융을 통한 레버리지 거래를 지금 억제하는 쪽에 중국 정부의 모든 금융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환율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외환거래소가 무역 비율을 고려한 위안화 바스켓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위안화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SDR 구성 통화에 편입됐고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좀 미뤄진 상태고요. 또 1대1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6.87과 6.9 위엔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장규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2부 함께하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